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회의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된 어제 치킨보다 더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정부 여당의 사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현직 검찰총장이 그것도 여권이 아닌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신문은 오늘자 일면에 윤석열 현상이라고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 전문가가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내놨는데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얼마 정도나 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냐를 빅데이터상에서 비교할 때 치킨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치킨이 이제 꾸준하게 관심도가 높은 검색어이기도 하고 대상이거든요. 윤석열 총장 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된 어제 치킨보다 더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 치킨도 걸어두고 윤 총장 얼굴도 걸어놨는데 그만큼 빅데이터 연구 결과인 윤 총장에 대한 관심이 그 윤 총장에 대한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뜨겁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SNS상에 데이터 노출이 많이 되면 이게 드러나는 지지율보다 훨씬 더 큰 기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간단한 예가 바로 이번 대선이 아닌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후보의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로는 힐러리 후보가 압승한다고 나왔지만 구글 트렌드라고 하죠.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 빅데이터 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검색하고 관심을 가지는 지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 결과 여론조사를 뒤집고 구글 트렌드에서 내내 앞섰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고요.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구글 트렌드에서 내내 앞섰던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격차를 상당히 좁혔거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지지율, 여론조사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내의 어떤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많이 검색이 되고 빅데이터상으로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건 좋든 싫든 윤 총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엄청나다는 뜻이고요. 정치인은 본인 부고 기사 말고는 다 좋다는 말 오래된 격언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루어 보거나 또는 미국 대선에서 드러난 이 구글 트렌드의 영향력만을 우리가 비교해봐도 윤석열 총장을 이제는 단순히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바람이 국한적이고 지나갈 것이다, 금방 꺼질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에는 국민적 관심도가 너무나 큰 인물이 되어버린 것은 분명합니다. 치킨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대선 판도가 출렁였기 때문에 정치권 모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이낙연 대표와는 달리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라는 게 정부 여당의 사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 내에서 윤 총장 정도로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일반 국민의 지지도가 높았다고 생각하지, 반드시 그 사람이 뭐 대통령 후보로서의 하는 지지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요, 그간 야권의 의원들이 얘기한 것과는 좀 달리 윤석열 총장은 정부 여당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몰아붙이니까 일반 국민 심판해 준 거다. 정부 여당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당 정치를 안 한 거 맞죠. 근데 정부 여당 사람이란 말은 맞나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니까 정부에 소속된 사람은 맞는데 정부 여당 사람이다라는 표현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속마음으로 워낙 정치 고수니까 노회한 정치인이시고 정치 구단으로서
대선 후보로서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판단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예. 다만 누가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또는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약간의 견제 멘트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요. 국민의힘 출신의 그 대선 후보들은 지도가 미약하지 않습니까? 범야권으로 보면 비여라는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이라는 주자가 있는 것도 차선책은 될 수 있겠지만 순수하게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소속의 대선 후보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당대표격인 당 비대위원장 위쪽으로서는 아무래도 당내 후보들을 좀 먼저 메이킹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견제를 하는 멘트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속마음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뭐 일반적인 견제구다. 저건 누가 김종인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또는 당대표라도 저런 식의 견제구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반 의원들과 당대표는 조금 입장이 다르니까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요. 오늘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여당 의원이 아니라 야당 의원이 윤 총장 여론조사 결과를 경계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1위로 등장하고 있는 현 검찰총장은 본인이 몇 번이나 나는 여론조사 하면 안 된다, 거부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어떤 여론에서 중립성과 관련된 굉장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면은 저분이 어느 당, 어느 세력의 후보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법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따지기는 하지만은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강욱 교수님. 네. 뭐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 뺄 수 없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여당 의원들이 아니라 야당 의원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게 좀 흥미로운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국민의힘당이 고사됩니다. 사실상 후보가 전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1차 조사 때는 국민의힘당 후보들도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앞순위만 모아서 이렇게 다시 했다 그러는데 그 1순위 때를 처음 했던 거를 다 그대로 내놔야만 사실 그게 정확한 여론조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앞순위만 따로 또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지도가 또 야권의 결집도를 더 많이 가져오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약간 왜곡된 선택지부터가 좀 약간 왜곡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 높은 지도가 2012년도에 그 안철수 현상을 방불케 해요. 지금 윤석열 현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예. 사실은 대선 후보는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어떤 지지도 자체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저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검증의 어떤 변수들이라는 것이 워낙 많고 예. 특히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후보를 못 내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동훈 의원님. 네. 윤석열 현상. 글쎄요. 진짜 현상이 지속될 건지 실제로 나타날 건지. 지지율 한번 더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어제도 저희가 잠시 짚어봤지만 충청 대망론이 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이 여론조사 24.7%라는 수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반문도 결집한다. 충청 대망론과 반문 결집. 이게 아무리 지금 여당에서 견제구를 날려도 야당에서 견제구를 날려도 그게 좀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닐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원커가 얘기한 윤석열 현상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충청도에는 있어요. 예. 지금 그 충남 논산에 윤증의 그러니까 명재 윤증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고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그 주변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은 윤증의 후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윤증이 누구냐? 그러니까 인조에서 한 숙종 정도 살았던 분인데 노론에 대항해서 소론을 이끈 사람이에요. 노론은 누구냐면은 아주 교조적인 주자학, 예속 논쟁, 제사,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자상속하고 아주 그런 교조적인 노론에 맞서서 양명학, 약간 실용적인 학문도 받아들이는 그 소론을 이끈 사람이 바로 윤증이고 예. 마치 윤증이 교조적인 송시열, 노론의 영수 송시열과 맞섰던 것처럼 윤 총장이 교조적인 운동권 세력과 맞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현지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충청도라는 지역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김종필이라든지 반기문이라든지 이회창이라든지 이런 지역 출신의 거물들이 정치적 뜻을 품었지만 그래도 이 뜻을 이루지 못한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충청 출신 인사에 대한 굉장히 그 여망도 큽니다. 잠깐만 근데 그 역사적으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노론에서 윤중을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사약을 받은 거는 그 노론의 송시열입니다. 예. 윤중은 그렇게 국가에서 대사원해라, 이족 반사해라, 우의정해라 했는데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65 천수를 다 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그 조상의 그런 길을 보면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에서는 일단 그 지지율이 가장 야권에서 높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고 약간 길었습니다만 야당이 왜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 떨떠름한가에 대해서만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4가지 다 하실 건 아니죠? 첫째는 지금 윤석열이 우리 편이다 해버리면 굉장히 탄력이 떨어져요. 계속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하도록 검찰총장 하도록 밀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윤 총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되고 지금 이제 비판하는 김종인이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들 자기도 큰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어떤 견제심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론에서 다시 이제 본질로 다시 끌어와 볼게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요즘 현 정부 저격에 선봉에 서 있는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는 윤석열 현상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치는 절대 안 할 걸로 보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려면 여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27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 거 이런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총장에게 그런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네, 대단히 담백하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27번 정도 거짓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대권 출마 안 할 거다. 이게 서민 교수의 평론입니다. 네, 이건 사실 윤석열 총장이 정치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평한 것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죠.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이 아들 논란과 관련해서 27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 그런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 하면 지금 추미애 장관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 이 빅데이터에서 치킨을 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의 연관 검색어에 가장 순위가 높은 것이 수사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 총장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 구도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가고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죠. 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SNS에 추미애 장관이 지금 윤석열 총장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 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킹메이커 역할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지금의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는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계속해서 때렸기 때문에 만든 지지도라는 점을 또 우회적으로 꼬집은 겁니다. 여권에서도 사실 이러한 기류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오늘 여당 지도부가 추미애 장관에게 말조심을 부탁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상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윤 총장을 향해서 직진, 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게 아마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윤석열 현상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더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라는 거는 엄청난 정책 효과입니다. 그럼요. 이것을 사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추미애 장관처럼 사퇴하란 말은 안 합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할 시기는 분명히 온 것 같다. 윤 총장이. 그렇죠.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하고 직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직을 버리고 정치를 하든가. 이미 정책 효과는 극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부인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당과 결정을 하나 해야 그렇죠. 된다. 선택의 시간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하든 그리고 임기를 7월까지 그렇죠. 하든 아니면 임기를 버리고 정치를 하든 알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망론도 대망론이지만 안으로는 검찰이 윤석열 총장 부인 회사에 전시회 협찬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김건희 씨도 꽤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 작년 여름에 청와대에 있었던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먼저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받고 악수를 하는 모습도 저희가 화면으로 잠깐 만나봤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꽤 주목도 많이 높더라고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제가 질문 드릴 얘기는 이 얘기는 아니고 부인도 부인이지만 지금 장모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불법 요양병원 의혹으로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인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글쎄 뭐 일단은 2012년에 요양병원을 동업자들하고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단으로부터 이건 이제 불법 수급한 혐의가 포착이 됐던 것 같아요. 한 22억을 그 병원에서 부정 수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이제 그 수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동업자 3명은 이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공동이사장이던 어떤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이사장직 물러나면서 책임 면제를 하기로 이제 이사장, 다른 동업자들이랑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등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당시에 뭐 윤석열 총장이 뭐 개입한 거 아니냐. 불기소 받는데 뭐 이렇게 해서 고발이 시작돼서 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수사 뭐 하면 하는 거죠 뭐. 근데 지금 장모 건이나 부인 건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일종의 검증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글쎄 뭐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하고 부인이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수사해야죠. 잘못된 것도 처벌 받아야죠. 근데 그게 윤석열 총장의 거취랑 무슨 상관이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그 예입니다. 그 장모나 부인의 사업하는데 속된 말로 뒷배가 되어주고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을 해주고 뭐 이렇게 관여가 돼 있고 공모가 돼 있다면 뭐 정치는 고소하고 총장실 내려와야죠.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그 장모와 부인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 어쩌라는 거죠?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남편과 사역에 어쩌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윤석열 총장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보는 윤석열 현상 어제 오늘 꽤 뜨거운 이슈였고요. 이 소식과 윤석열 총장의 장모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윤 총장 관련 소식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